자, 봅시다. 저기 채권행위가 뭐예요? 처분행위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제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1월 1일 날 실래요? 25일 날 실래요? 1월 1일 날은 쉬고, 그러면 25일 날 주야? 오전에 그냥 한꺼번에 하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했는데, 뭐 또 논jap판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5일 날은 주야 통합으로 합시다. 그리고 뭐 동영상을, 복습 동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래서 뭐 동영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제가 거기 우리 카톡 있죠. 거기에다 뭐 누구 안 온다 그러면 좀 오늘 못 가요 그러면 준비를 좀 해놓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욱 촬영을 잘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카톡에다 또 이름은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 못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 안에 있어요. 거기 안에 카톡방에 제가 거기 원장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놓을 테니까. 그러면 25일 날은 뭐예요? 주야? 통합으로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해서 뭐 오전에 애들이랑 놀 일은 없잖아요. 정석 씨 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놀 날이 없네요. 그래서 참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12월 8일 날 월요일 날 또 나오거든. 근데 왜 크리스마스 맞춰서 나오지 그랬더니 군대 노는 날은 고참들은 군대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애인도 없으니까. 애인이 있으면 고지 나오겠죠. 그런 편에서. 그러니까 애인도 없어서 그때는 12월 8일 9박 10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노는 날 다 지금 거기 군대 안에 있다고. 어차피 고참들은 다 놀잖아요. 야, 그런 잔머리를 굴리네. 잔머리의 대가예요, 보니까, 그 잔머리. 그러면 또 휴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일반 모델 아닌 지원해서 어디로 가요? GOP. GOP는 예방 개출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인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개출을 저축이 돼가지고 어때요? 휴가 기간이 길어. 지겨워 죽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와서. 돈 쓰는 기계예요. 저보다 요즘은 옛날에는 뭡니까? 요즘은 백장되면 한 200만 원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장되면. 우리 때는 얼마예요? 9,000원. 그래서 집에 오면 뭐예요? 오지 말래. 돈 쓰는 기계라고. 근데 요즘은 와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요즘 제가 그래서 6개월 더 해라. 그래서 그래도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는 또 싫대요. 그러면 6개월을 더 하면 이제 18개월, 6개월 더 하면 뭐예요? 400만 원 올라간대. 400만 원. 그래서 복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복학해봐야 뭐 할 건데? 그래서 자기증 준비할 거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차라리 너는 군대 6개월 더 하고 나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싫다는 거야. 죽어도 싫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GOP 인재 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연락도 없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민도 없고. 요즘은 편지해야 안 해요. 편지도 안 해요. 편지 한 통 받아봤더니 처음으로 한번 아버지 잘 계시죠? 어머니 잘 계시죠? 건강히 딱 4줄이야, 4줄. 네 줄. 4줄 써놨더라고.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4페이지, 거기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야. 요거는, 그러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는 뭐냐? 거기에다 줄을 딱 끊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 거기 이제 줄을 꺼놨는데, 그 밑에 행강편을 이행의 문제라고 줄잖아요. 이행의 문제. 자,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 옆에다 하나, 3개를 다 써놔봐요. 자, 이렇게 이제 3개를 딱 써놓고,
자, 채권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요거는 채권행위 이행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자, 의무 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를. 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공통점은 뭐예요?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는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게 채권행위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결론적으로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야.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감각이 생겼는지 봅시다. 여기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자주 출제될까요? 해보죠. 준물권행위. 그렇죠. 자,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물건이 아니면서 처분행위가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준물권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쁘게 하나 써봐요. 여기 대표적인 예를 채권 양도라고 써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을 양도해서 준물권행위가 돼. 그러면 채권 양도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처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채권 양도는 물권행위다. 어때? X 뭐예요? 준물권행위란. 그래서 시험에 여기 이제 딱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남겨야 돼. 그러면 24페이지 하단부에 두 개 지문을 우리가 한번 어렵더라도 미리 매를 먼저 맞으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미성년자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요 정도만 해두면 되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 풀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키워드 이제 썼으면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미성년자죠. 여기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에요. 채권이라고 써요. 채권. 자, 그러면 결론부터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의무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맞네. 자, 여기 저당권.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뭐예요? 우리 물권행위를 배워서. 저당권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결론. 미성년자는 저당권 설정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맹목적으로 요 문제만 자꾸 문제를 대표했을 때 문제를 풀어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지문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가? 요걸 자기가 해석을 한 번만 요런 것들은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외워야 돼요. 요 부분을 외워야 돼요. 요걸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틀은 잡아놔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임대차 계약.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거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무슨 행위죠? 물권이죠. 물권 행위는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응용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정리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이제 책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줄을 꺼나고 보자고. 자, 사람이 남기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판장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남기죠. 서버 끝나면 밑줄이 남아야죠. 그러니까 저쪽도 한번 가져와서 이제 자를 딱 꺼놓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채권행위, 처분행위, 즉 뭐예요? 법률행위는 이행의 문제.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꺼놓고 채권행위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의 채권행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점, 거기에 밑줄을 깎아놔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처분행위, 즉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밑줄을 딱 깎아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처음에 많이 출제된 게 뭐예요? 준물권행위라는 거.
자, 정려, 매매,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죠. 그러면 채권입니다. 그러면 채권 계약은 모두. 자, 정려, 매매, 임대차는 채권 계약으로서 모두 뭐에 해당된다? 채권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거기 계약 동그라미 찾아봐요. 계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률 여건이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그러면 자 이미 뭐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은 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포스트잇에다가 어디 노트에다가 딱 적어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써놓고 한번 설명을 듣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뭐 빨리 암기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종류니까 민법상 계약의 종류 이렇게 나오네요. 자, 민법상 계약의 종류 이제 15개. 그러면 재산과 관련돼서 뭐예요? 정여, 매매, 교환. 대차와 관련돼서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몸으로 떼오는 거. 보용도 이제 몸으로 떼와야 되니까. 보용, 도고, 편상 광고, 임치, 조합, 여행계약. 자, 종신정기금. 여기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영어로 언제 뭘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게 모기지론이야. 모기지론. 뭐, 그래서 저당권은 영어로 하는 모기지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특수저당에서는 건저당이 있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영어로 모기지론. 이게 비슷한 게 종신정기금이야. 종신정기금. 자, 사람 부부간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남편과 부인 간에도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건데. 자, 이번에 여기 한번 보시죠. 매덕이 역시 자, 우리나라 애가 아니라 뭐예요? 일본의 애입니다. 일본. 요번에, 지난달에 60억 정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일본 남자가 있어서. 근데 부인한테 속였어요. 속여서 2년 동안 속였어.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참 검소한 편이에요. 자, 생활력은 배울만 해요. 검소하고 깨끗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억 정도를 2년 동안 썼어. 이제 부인한테 이야기 안 했으니까 출근한다고 스스로 만옷 입고 나가서 출근하고 2년 동안 20억 쓴 거니까 그것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몇 억이 남았어요? 40억. 그래서 2년 뒤에 부인한테 이실 주고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40억을 적금을 하면서 자, 연금식으로 타먹는 거. 이게 일종의 이거 봐요. 종신정기금이야. 자, 우리 로또 복권 좋기는 해요. 근데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어때요? 당첨되면 어때요? 좋기는 하죠. 근데 그게 제대로 쓰이면 좋은데,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무조건 어디에다 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돼. 부동산에 사놓는 게 가장 좋아요. 돈이 더 자라면 날파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요즘 제가 재작년까지는 돈 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독서실을 뭐 운영하면서 뭐예요? 독서실에다 너무 돈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올해 이제 시험 끝나고 엠코가 나가지고 제가 돈 꿔준 사람들한테 돈은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다 돈 꿔달라 그러니까 전부 없대. 아, 그렇구나.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자, 너무 힘들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약간 우울해요. 옛날엔 돈 좀 있으면 돈 막 꿔줬거든. 근데 요즘 돈은 받았지만은 내가 요즘 앵꼬가 나서 돈 좀 꿔달라니까 꿔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게 딱 세 사람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마음의 이로.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 여러분 갚는 것, 꿔주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제 정신연기가. 여기 무슨 계약이? 화해계약. 자, 몇 개예요? 15개. 외우기가 힘들어. 그렇죠? 벅차요.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계약이 생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정형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소비대차 계약. 대차라는 것은 빌리는 거거든. 그럼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걸 뭐예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대차. 제가 그러면 오늘 소비대차 계약도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 사거든. 저는 스님 반갑 몇 갑입니까? 하루에 2갑 펴요. 집에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서 피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소비대차 계약, 여기에 사용대차, 리스, 그 다음에 임대차, 부동산은 임대차 하는 거. 계약이 생략됐어요. 보용, 도구, 편상 가구, 이게 작품 출물하는 거.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 지하철 타고 오면 뭐예요? 사물함이 있죠. 그게 일종의 임치계약이에요. 자, 조합계약, 여행계약. 이 여행계약이 하나가 추가됐어. 저희 고시 배울 때는 뭐라는 거예요? 14개 전형계약이었는데, 요즘 MZ세대들 여행 자주 가잖아요. 여행계약도 민법상 전형계약이거든. 이게 종신정기금 하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러면 요거는 계약이니까 채권행위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몇 개예요? 15개. 이걸 뭐라고 그래? 이제 이름을 적어줘야죠. 읽어봐요. 전형계약이네. 반대말은. 비전형계약이야. 그럼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유명계약이에요. 자, 반대말은 뭐예요? 요거는. 계약이야. 그러면 이 계약을 해와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전부 뭐예요? 계약이 다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래도 알아야 돼. 근데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죠. 행간평가나요. 뭐예요? 요거만 우리 민법의 시험 범위야. 자, 매매가 그러면 역시 2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약 1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몇 문제 출제되죠? 2문제가 출제돼. 그래서 강론 파트에서는 5문제가 출제돼. 그러면 요거 한번 뭐라는 거예요? 요거 3개는 뭐예요? 뭐 생각나요? 중개사법 교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 중개사법. 그래서 한번 읽어볼래요? 중개 대상인 권리 읽어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중개 대상인 권리거든. 그러니까 중개 대상인 권리니까 민법에서 요것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요것도 요렇게 보통 수강생들은 이렇게 많이 해와요. 행강편서나 봐요. 매, 교, 임, 매교, 임, 이렇게 해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역시 요 임대차 계약 올해 이제 출제되는 게 이렇게 해서 고리표를 붙여봐요. 여기 계약법에서 올해 36회 때 출제되거든. 계약의 종류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걸어라. 그래서 여기에 올해 출제가 됐어요. 요 자체적으로 출제가 됐어. 그 안에 들어가서 매매는 2문제 출제되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 1문제, 임대차 2문제가 출제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약법에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는 잡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거예요. 봐봐요. 자, 대물변전은
전형계약이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하거든. 여기 무슨 계약이 있어요? 형계약. 그러면 재산은 정매계약, 대차는 소사임, 고도, 현이, 임조요, 기타는 종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대물면제는 전형계약이 아니라 비전형계약이라.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 근데 이게 나와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좀 빨리 외워줄수록 좋아. 그러니까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는 무조건 외워놔야 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의 종류도 모르면서 뭘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요거는 어차피 계약법에서 또 반복이 돼요. 요거는 미리미리 외워두라고. 미리미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권 임대차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갖다 붙여봐줘야죠. 우리 이제 중개소법 선생님한테 금융계약서를 배우거든. 자, 금융계약서는 계약해야 돼. 그럼 요거는 다 계약이야. 근데 금융계약서는 이제 계약해야 돼. 계약이면서 뭐 해야 돼? 계약이면서. 일단 계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부동산이어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금융계약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산성 계약이 아니죠.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매매는 어떤 계약이죠? 부동산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근데 단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돼. 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는 한 번 타치하면 두 번 타치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금융계약서를 배워야지, 토지거래가정을 배워야지, 이런 걸 배우려면 전형적으로 계약의 15개 종류는 머릿속에 각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정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그렇죠. 계약이야. 그러면 계약이죠. 그러면 정의는 부동산은 정해줬어요. 소유권 이전이죠.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아니죠. 그러면 다 통과했네. 그럼 정의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 이제 화요일날 공법을 배웠죠. 공법.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리는 이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죠.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그럼 취득은 뭐 해야 돼? 계약해야 돼.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약해야 돼. 무상. 그럼 플러스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농지해야 돼. 농지. 그렇죠? 농지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냐 아닌지가 이게 중요하거든. 그럼 정의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무상 계약이죠. 그럼 정의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해줘야 돼. 자, 수용 자체는 어때요? 자, 소용은 어때요? 계약이 아니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농지를 소용해서,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 농지를 협의 취득했어. 국가하고 나하고 협의 취득을 했어. 그러면 협의라는 것은 계약이죠. 그러면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거 빨리 외우라고. 요거 빨리 외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또 하겠지만은, 그래야 이제 책이 읽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민법상 전행계약 15개 우리가 잡아놓고, 재산, 대차, 그 다음에 고용, 요거 몸으로 때우는 것, 그 다음에 기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죠?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 계약은 어사 표시가 몇 개 필요해? 2개. 정략과 승낙.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자, 계약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법률 요건이네. 그죠? 그러면 법률 요건이면서 계약은 뭐가 필요해? 어사 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행위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잡아놓고, 그러면 계약은 대표적인 뭐예요? 채권 행위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겼다 그러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고, 그러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즉 처분행위가 돼. 그럼 둘 다 공통점은 처분행위야.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했어요. 물권은 아니지만 처분행위가 발생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준물권행위다. 자, 그러면 가보죠. 이제 자,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초래하고 더 이상 이행이 거기에다 줄을 따거나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는 특색이 있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걸 이제 밑줄을 따놓고, 자, 소유권 동그라미, 자, 저당권 동그라미, 공통점 물권이죠. 물권행위는 즉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그러면 거기 또 하나, 뭐, 여백에 따서만 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 그렇죠.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 그러면 몇 개예요? 8개. 그렇죠. 8개. 또 요걸 적어놔서 빨리 외우도록.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나눠져요? 점유권. 자, 소유권. 아니, 미쳤어요. 본권. 본권은 소유권. 자, 물권. 자,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8종류로서 크게는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읽어봐요. 점유권과 본권. 빨리 얻어야 돼. 자, 본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것은, 다 얘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라고.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훔쳤어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본권은 없어. 본권이라는 것은 저 사실상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바로 본권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 그러면 이제 소유권,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딱 적어서. 그러면 이제 보면 소유권은 뭐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각각을 뭐라 그래요? 자, 청강이 듣는 사람은 적어요. 뭐라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3가지. 사용, 수익, 처분. 그렇죠. 처분.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3가지 권능.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즉, 소유권이면서 본권이면서 민법상 물건이라는 겁니다. 물건. 자, 그러면 용익 물건은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용익.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애엄마 공부하실 때 요거 한번 동그라미 뭐라고 써놨어요? 용익. 그게 용익이야. 그러면 용익 물건은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 그렇죠? 처분이 없어. 그러면 소유권 정면에서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을 뭐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 물건이라는 걸 하는. 그러면 여기하고 보아는 요거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완전 물건. 완전한 거야. 근데 홍익 물건은 그러면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 불완전 물건. 이렇게. 그러니까 용익 물건이 왜 용익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첫자 떠서 지지전. 이렇게 한다. 지지전 외우지 말고 앞으로 지지전 외우려면 주주전이라고 외워라. 자, 그러면 왜요?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그렇죠. 자, 이거는 담보물건은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죠. 유치권은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그러니까 저 질권은 요거 살짝 이렇게 지워요.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빨리 외워두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 제한물건 뒤에는. 자, 소유권 이해에 걸리죠. 뭐가 붙어요? 유리시. 설정까지.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그러면 그럼 준석씨 읽어봐요. 지상권을 설정한다. 읽어봐요.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그죠?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자기 물건이야? 타인 물건이야? 타인 물건. 그래서 타 물건이라고 써요. 타 물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어. 그러면 지상으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부속물 매수청구. 아직 안 배웠던 힌트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전쟁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승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읽어봐요.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임대인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자, 매수를 해야 돼. 자, 힌트는 줬어요. 앞으로 탄탄대로로 갈지 봅시다. 읽어봐요. 예치가 무슨 물건이? 다음 물건이어야 돼. 그러면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힌트는 줬어. 좀 생각할 여기를 좀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임대인들 동의를 얻었어. 매수했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요. 그럼 임차인 거죠? 임차인 거죠? 그럼 직거에 남의 거예요. 원인 거죠? 여기는 무슨 물건? 하물건. 그럼 부속물 매수 채권은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하이라이트야.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밑바닥에 깔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초에서 나와. 기초. 어려운 거에서 안 나와. 어려운. 그러면 기초를 거꾸로 해볼래? 초기.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그러면 초기 강의가 가장 중요한 거야. 11월달, 12월달, 1, 2월달. 이게 초기 강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초예요. 기초라는 거. 그러면 설정이라는 용어와 관련돼서 타물건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걸 그러면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8종류. 그러면 유치권은 뭐예요?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간접적으로는 시험 범위야. 근데 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공인중개사 앞에 뭐가 붙어? 부동산. 부동산이 붙어. 그러면 요 질권은 두 가지 대상이 있어. 읽어봐요. 권리. 동산이야. 그럼 질권은 권리질권과 동산질권이 있어. 동산질권이 있어요. 이 질권의 특별법이 뭘까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세탁소 생각하면 되고, 세탁물을 맡겼어? 그러면 세탁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러면 세탁소에 가서 뭐예요? 세탁물 주세요. 그러면 세탁소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세탁비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돈을 줄 때까지 나는 세탁물을 유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야. 자, 그러면 질권은 그러면 동산 질권은 뭘까요? 요거. 아저씨 원빈이죠. 아저씨 직업이 뭐였었어요? 전당포. 그래서 동산 질권의 특별법은 바로 전당포를 생각하면 돼. 전당포를 생각하면 돼요. 요즘 영화도 어디는 대종상 했죠. 어쩔 수 없다. 누가 다 써요? 마누라가 다 해먹어. 집사람끼리 다 해먹어요. 누가 다 탔어요, 대종상? 전에, 무슨, 있죠, 여자. 걔하고 남편? 네, 걔가 다 탔습니다. 손혜진하고 손혜진 남편. 둘 다 탔어요. 집끼리, 그래서 집사람한테 다 해쳐먹으라 그랬더니, 줄 사람이 쟤네들밖에 없나 보지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요즘 많이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번에 둘 다 타마. 그래서. 자, 그러면 질권 그러면 뭐예요? 전당포 생각하면 돼. 전당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을 쓸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여기를 가봐요. 저당권이죠. 요거는 물건이죠. 물건 행위야. 그러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그러면 저당권 선정행위는 결론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 책을 읽을 때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이거는 물건행위죠. 물건행위. 이게 물건의 종류를 알아야 물건행위인지를 알 수 있지. 지금 계약의 종류도 모르고 물건행위도 모르고 물건이 종류도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물건법 파트에서 또 배워. 자, 뭘 배워? 강론 파트에서. 점유권, 읽어봐요. 소유권 끝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끝나면 유치권, 저당권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물건법에는. 그래서 이제 물건법에서는 우리 강론 파트에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도 기초인데
사람들이 오래오래 지나면 생각을 못해. 자, 이게 작년, 재작년의 기출지문이에요. 봐볼래요? 이 지문이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지상권. 많이 떨어져 있어. 이게 기초인데도